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먼저 우리 코인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바이비트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발했고, 또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지금 한 달간 유예했었던 것을 이제 3월 4일부터는 다시 부과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또 이번에 유럽연합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 이것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현재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킹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있고, 또 과거 FTX 파산 사건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갖고 온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쳐갔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인상이 될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있지만 변동성 갖고 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훼손시키지는 못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태가, 미국의 고금리 상태가 4% 이상 유지가 돼서 계속 유지가 된 것이 2022년도 11월 달부터였는데 바로 이때였었죠. 이때부터 고금리가 시작이 됐지만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거죠. 오히려 이 과정에 신고가까지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훼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으시다.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세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걷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의 준비금 채택 여부인데, 이번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의 준비금 조성 법안 위원회 단계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부분이고, 또 현재 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 계속해서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이 법안이 조금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딱 한 군데 주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미노 효과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되면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먼저 출발하게 되면 이 중국도 현재 암호화폐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개인들과 이 기관들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단위에서 매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것은 결국 포모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포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격 매수를 의미합니다. 자, 국가 단위에서 추격 매수가 발생하게 되면 강력하게 급등 흐름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성이죠. 그런데 이 기관들과 국가 단위는 이제 단타 개념이 아니라 장기 보유입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면서 희소 가치가 증가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코인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시장이 최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 코인시장의 전반적인 거시적인 방향성 속에서는 굉장히 미세한 파동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흐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악재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은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또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10을 나타내면서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6월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자, 이것은 결국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전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관건은 현재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에서 계속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탈이 됐는데 오늘은 다시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 깨지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살짝
반등 랠리를 펼쳐주면서 다시 회복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좀 달리해서 함께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좀 버텨주고 있죠. 지금 이 201평선까지도 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고, 또 지난 이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 속에서 이 고래 세력들이 자그마치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 이 하단 라인 3,000원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 세력들도 자신들의 단가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죠. 그래서 저점 매수세로 현재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전 저점인 이 현재 이 3,500원 라인이 지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항선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게 될 경우에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구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멋진 랠리가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00원을 일단 돌파하고 안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이 법률 전문가는 SLC가 리플의 소송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 곧 해결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리플의 저명한 이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죠. 이 리플과 SLC 간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이 되고 있고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이 리스폴리가 제안한 해결 방안으로는 리플과 SLC가 상호 합의를 해서 상소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인정하는 대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 리플의 소송은 제미니 거래소와 크라켄, 바이낸스 등 다른 법적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어제 오전에 SLC가 제미니 대상 조사를 규제 집행 없이 종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제미니 같은 경우도 리플과 같이 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이 SLC에게 벌금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SLC가 갑작스럽게 종료를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최근 SLC가 바이낸스와의 소송은 일시 중단을 했고, 또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은 철회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리플인 거죠. 그래서 이 리플 소송을 이제 곧 다루게 될 것인데, 자,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시간에 현재 SLC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개 회의가 어제 27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4시였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일 것이고요. 아마 오늘 오전 중에 해가 밝는 대로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에 선샤인 액트 공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소송 청구의 해결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플 사안을 다룰 차례로 좀 보여주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리플의 소송은 이제 끝이 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SC 위원장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SC가 리플에 고발을 한 것을 이제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임명이 되는 대로 이제 종료가 될 것이고, 늦으면 한 4월에서 5월달, 빠르면 한 3월달에도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 정도,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도 충분히 이 소송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리플은 이 오랜 소송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현재 외부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암호화폐에 가장 큰 관심이 많이 쏠린 거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해결이 되게 될 경우 외부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리플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충분히 신고가 영역으로도 올라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트 분석, 외부적인 악재에 너무나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제 소송 종료의 가능성이 활짝
열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능성,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리스크가 곧 끝이 나게 되면서 ETF 관련해서도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SEC 행보를 보면은 우선 여러 운용사들에서 리플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자, 원래 행보대로라면 우선 이제 이 접수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반려하지 않고 바로 접수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겐슬러가 물러나면서 이 마크 우에다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와 같은 친화적인 SC 위원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바이즈의 리플 현물 ETF 의견까지도 수렴을 하면서 자, 앞으로 이 21일 동안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ETF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될 경우 리플은 최대 $10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 AI가 내놓은 전망입니다. 자, 중간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50에서 100% 정도 상승해서 3.9에서 $5.2, 그리고 강세장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자, 7.5에서 $10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ETF뿐만이 아니죠. 리플은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기업 공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리플은 이 SEC와의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겐슬러의 벽에 맡겨서 계획을 철회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겐슬러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 판세가 완전히 180도 지금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리플랩스 측에서는 이제 SEC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IPO가 진행될 경우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의 사우디 아람코까지도 넘어설 수가 있을 전망인데, 이 사우디 아람코는 현재 시가총액이 전 세계적으로 9위권에 있는 이 기업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리플도 자, 이를 능가하면서 이제 이 사우디 아람코를 계속해서 뒤쫓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리플의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이 IPO가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일단 한 $35 정도로 평균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무난하게 한 15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익 구간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2.2 부분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여러 개 드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자, 다음 하나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보통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점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자, 탐욕을 부리시면 안 되죠. 탐욕은 결국 자, 우리 원금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30% 가량만 자발적으로 비중을 살짝 먼저 덜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 그리고 세력들의 개미털기 작업이 나타나면서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 갈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종목을 하나하나 투자하는 것만이 이게 투자가 아닙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항상 보유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 멘탈이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멘탈을 잡아나가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 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금을 이제 우리가 항상 일정 비율을 보유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마음의 심리적인 여유를 찾게 되죠. 이런 여유가 없게 되면 우리가 이런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 자,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현금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 비중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는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